요즘 20, 30대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고생을 몰라. 그럼 제가 그건 yes 동의. 근데 고민을 그건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고생과 고민을 구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고민은 지금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이 하지. 와, 저 이거 너무 네, 소름 네, 돋는 네. 게요.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요즘 우울한지 불안한지에 대한 얘기를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네.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 네. 저희 때는 진로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로지도를 엄청나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첫 세대라서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네. 우리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기성세대는 그걸 왜 고민해? 라고 하면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진로, 적성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네. 생각해보면 지난 30만 년 동안 인간이 진로나 적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장장이의 자식은 대장장이를 하면 되고 농부의 자식은 그냥 농부를 하면 됐는데 네. 처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약간씩 한 게 20세기였는데 네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이고 조상님들이 안 해놓은 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요? 어렵지 당연히. 막막한 게 정상. 오히려 그게 혼란스럽지 않으면 네네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까지 정의 내릴 필요는 없었어요. 취업 때가 됐으니 하자. 결혼 때가 됐으면 하자. 이혼은 아니고. 긴장감을 놓고 있을 때훅 들어오고. 잠깐만. 미쳤나 보다. 어제 부부싸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나 갑자기. 종교, 철학, 윤리 어느 체계에도 적성에 대한 얘기가 없어.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고 40년 근속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얘기 아무데도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50대 초반인데 네네. 그렇게 안 보신다고 얘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50대셨어요? 20년 선배들 심지어 저희 또래한테도 요즘 20, 30대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고생을 몰라. 그럼 제가 그건 yes 동의. 근데 그건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고생과 고민을 구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고생은 몸이 힘든 거죠 주로. 몸은 확실히 예전보다 덜 힘들 가능성이 높죠. 저만 해도 TV, 냉장고, 세탁기가 저희 집에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를 기억한다고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이 많았죠. 네. 근데 고민은 지금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이 하지. 엄청날 거예요. 안 해본 고민이니까.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선배로서 막차 타고 사다리 걷어찬 느낌이 갑자기 든다. 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IMF 전에 취업한 세대예요. 저희가 마지막. 네네. 굉장히 취업도 쉬웠고 일자리도 많았고 취업 초창기라서 인건비도 싼 편이라서 해고도 거의 없었다. 운이 네. 좋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또래 친구들이 좀 밝아요. 69년, 70년 이 친구들이 좀 밝아요.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저희까지만 해도. 네. 근데 열심히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막막하고. 플러스 고민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차이를 나누자면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됐던 시대가 저보다 선배 세대예요. 이젠 정의를 내려야 돼. 나한테 NFT가 뭔지, 나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취업이란 뭔지 프레임이 그거잖아요. 이건 나에게 생존의 문제인지 자아실현의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달라지는. 네. 근데 심지어 저는 그래서 저희 심리학과 학생회장 하던 대학은 너한테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대답이 뭐잖아요. 대학은 저에게 숙박 없어줘요. 그 친구의 대학생과는 대학생이라면 고등학교와 달리 등하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온전히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걔는 학생회실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을 샤워실처럼 쓰는. 걔는 등록금 진짜 한 3배는 냈어야 되는 애야. 진짜. 그분도 정의를 한 거네요. 그리고 그 정의가 점점 더 네. 정교화되죠. 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문 열려있는 숙박업소야. 원래 네. 숙박업소 문이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기에 생활의 중심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네. 그런 공간이다. 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문 열려있는 숙박업소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마 그 친구가 졸업할 때쯤 뭐가 하나 더 들어갔겠죠. 주식 투자든 대학이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그분들이 바로 뭐냐? 정의 내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이게 진짜 교수님의 힘인 것 같은데 유튜브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채널에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콘텐츠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게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보면은 얘기해야 될 소재를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 프레임이 없거나 그 프레임만 고집하는 게 문제지 자기의 프레임을 점점 더 만들어 놓고 정교하게 만들고 확장하고 하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프레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도 못해요. 결정도 못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식당에 가면 먹을 거 이렇게 빨리 정하냐? 원래 나한테 음식은 값싸고 양이 많으면 되는 것들이지. 그 프레임이 있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농담이지만 진담도 반 섞어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값 비싼데 양은 적고 맛있는 거? 고문이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음식이 그렇게까지 맛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혀 자체가 대학 동기들이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든 잘 먹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딱 보고 가격 별로 안 비싼 거, 가격 비싼 거 싹 날라가죠. 양 적은 거 싹 날라가죠.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죠. 행동과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네.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살려면 네.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정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저 2030 세대가 불안한 이유 음.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택지 안에서의 나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정의해서 선택지를 좁혀나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안 풀거든. 시험 문제는 절대로 너만의 정의는 뭐냐 이런 걸 안 물어보거든.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게 네, 훈련이 네. 안 된 안 돼 세대인 있죠. 거죠.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마치 우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할 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식의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프레임들을 만들어 왔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저는 성격 검사하면은 대부분 내향적으로 나와요. 내향적이라는 게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은 하루에 활발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보다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제 방은 있어요. 요즘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가 뭔지 정의 내리지 않고 계속 사전적 정의는 있지. 뭐 네, 메타와 네, 네. 버스가 합쳐졌다. 근데 그 메타버스는 그냥 사전적 정의인 거고 나한테 뭐냐고 메타버스가. 네. 그 메타버스에 대한 프레임 없이 그냥 다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메타버스 자격증이 생겼대요 세상에. 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메타버스는 뭐냐? 공존 못하는 두 가지를 묶어먹은 메타버스예요. 옛날엔 많이 만나야 대화를 많이 했죠. 네. 지금은 많이 안 만났는데 대화를 더 많이 하죠. 비대면성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대화량도 많아졌어. 대면량이 높아져야 대화량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물리적 비대면용을 줄여야 대화량이 늘어나요. 저한테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공존이 불가능한 역상관이었던 게 상관으로 가면 그게 저한테는 메타버스고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죠. 문제 해결 관점에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그쵸. 그게 결국 프레임을 만드는 네. 거죠.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문제를 누가 던져주질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누가 오더를 안 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사람들, 왜 세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킨 일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분들한테 당신이 시킨 일을 잘해왔을 때 칭찬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안 시킨 일인데 뭔가 잘해왔을 때 그 사람을 칭찬을 제대로 해줘라. 그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행위자가 우리가 됐다고 봤을 때 누가 일을 안 시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 이거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래도 서양 사회가 조금 더 고생보다는 고민으로 많이 빨리 갔죠. 네네. 근데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20세기에는 우리는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선진국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비슷한데 어느 길로 갈지 만들어야 되니까. 네, 저는 부러운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분들만 쫓아가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저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들만 쫓아갔는데 어느새 제가 유튜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굴 쫓아가야 될지가 그때 그게 진짜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너 수익도 많아지고 너 잘 됐잖아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쫓아갈 사람이 없어져서 저의 또 프레임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자면 기업 전체가 그거를 겪는 경우도 많죠. 스티브 잡스 사망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누구 쫓아가야 될지 이거 모르니까. 되게 재밌다. 네. 사실 프레임이 그러니까 좋게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게 안 좋게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 설정해야 되는 게 사실 키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한테서 일은 나에게 뭐지? 대학은 나에게 뭐지? 메타버스 나에게 뭐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겠고. 그걸 하면서 알게. 나에 대해서 알면 프레임은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와, 저 이거 너무 소름 돋는 게요. 교수님, 제가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뭘 하면서 그걸 이겨냈냐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하지? 뭘 하고 싶지? 이런 거를 막 적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길을 찾았거든요. 그거가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